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획에 대한 강의 목차로는 첫 번째 계획 단계와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 문제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획 목표의 조건과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 단계와 과업을 잠시 알아보면 계획은 사정 단계 이후에 개입 활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정과 계획은 같은 선상의 연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정이 수집이 된 정보와 가능성들에 대해서 선택과 비평이 이루어지는 단계라면 계획은 해결 방안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사정 단계에서 규정이 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변화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단계의 과업 수행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우선 과제, 표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 147페이지입니다. 목표란 클라이언트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주고 적절한 개입 전략과 개입 방법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며 사례 종결 후 사용된 개입 방법과 개입 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커스트, 애시맨과 헐이 제시한 계획 단계와 단계별 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 148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클라이언트를 계획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 또는 문제 처리 방법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결할 문제의 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5개에서 6가지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우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1번,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2번,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3번, 그러면 이젠 자존감을 올리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욕구로 전환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서 보면 이성친구가 없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걸 문제라고 본다면 욕구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지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서적인 통제도 있지만 아동 양육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에 관한 것에 어떤 것의 욕구는 우울증 치료와 정상 완화가 있겠습니다. 실직이 문제라고 했다면 그 실직이 문제인 사람에게는 구직 활동을 하게 하여서 직장을 구하게 하는 것이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학업 성적에 대한 향상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도벽에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충동 조절이 필요한 치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욕구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와 통제 상실이라면 어때요? 치매 노인 보호와 가족 휴양지에 대한 휴식 서비스입니다. 그 가족 부양자가 때로는 좀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양지 같은 것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우선순위 결정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이 만약 문제라면 이 사람은 욕구는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신체의 건강함이나 나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게 하는 것도 욕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그렇다면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단계입니다. 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입의 수준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미시적인 관점에서, 중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실천적인 접근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총체적으로 효율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친구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욕구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했었는데 미시체계로 만약에 간다면 대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시체계로 간다면 일단 짝지를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짝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중시체계는 그룹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거시체계는 전반적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자기가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신감을 심어준다든지, 그리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든지 해서 전체가 이렇게 함께 잘 어울리고 협업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목적을 수립을 해서 개입의 이유를 명료화하는 것이며, 명확히 진술한 목적은 개입의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며 노력할 것인가 뿐 아니라 평가 방법에 대해서까지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간 및 활동 단계별 실천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에게 누가 아동학대에 내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내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을 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뭐 한다?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자에게 상담을 하며 언제까지 8회기에서 12회기 정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목표 달성 및 여부를 8회기 정도에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12회기에 체크를 해보니 학대 행위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까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8단계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개입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 기간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표적 문제의 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과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닌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표적 문제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계획된 시간 내에 모두 다룰 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는 두세 가지 표적 문제를 압축하여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기준은
그 문제의 긴급성과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표적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알아보기에서 표적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란 사전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원하며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함께 노력한다는 초기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선정이 되며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문제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 3개까지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선정하고 만약 의견 차이가 있으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사회복지사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여서 선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개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문제가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의 장기, 단기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과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지속성을 유지를 하며 종결 후에 실천 과정 및 개입의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목표 설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 설정은 적절한 개입 전략과 방법을 선택을 하고 개발하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목표 설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오늘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해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려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향해 먼 거리를 헤매지 않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땡땡시에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를 사회복지사가 탐색할 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그리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무엇이 달라져 있으면 좋을까요? 질문을 잘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책 151페이지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 가능성 있게 수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클라이언트. 저는 그냥 가족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 최근에 관계가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클라이언트. 어제도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갔다가 집사람과 좀 안 좋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군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클라이언트,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151페이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 가능성 있게 수립하기 위한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대면에서 만나서 역할극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
목표의 의미와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이란 개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결과이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이면서 목표보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목표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노력이 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설정할 때 사회복지사는 SMART 형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입 목표의 설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구체성이나 개입 목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목표의 설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시기적절성 등 5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내용이나 방법 또는 이론이나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소극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목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목표란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적극적인 목표란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증가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표로서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목표를 정하시면서 예를 들면 소극적인 목표와 적극적인 목표로 나누어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제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 표 안에 들어있는 설명은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입 목표의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입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목표로 선정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감소하여서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가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목표는 바람직한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바람직한 성과를 포함해야 하는데 목표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행동 양식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개입에 대한 목표는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기술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개입 목표는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회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그리고 개입 목표는 공격성을 다루는 기술이나 사회기술을 습득하여서 실생활에서 학대를 하지 않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성과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목표는 측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를 하고 점검하는 지침이 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개입 전에 클라이언트의 음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문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현실적이면서도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넷째,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겠다는 목표는 타당한 목표가 아닙니다.
일찍 귀가하더라도 자녀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목표에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서 문제의 원인과 양상,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 등과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넷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의 현실성이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를 말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능력, 상황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여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에 흥미가 없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모든 과목에서 80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한 번도 80점을 받아보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목표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알아야 현실적으로 기한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출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외박하지 않는다로 설정하기보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외박하지 않는다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총 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명시된 목표 설정은 개입의 순차성이나 연계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자, 일곱째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설정된 목표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능력의 범위 등을 벗어난다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목표에 접근하거나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보다는 숙련이 된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로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목표는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즉 비난하지 않기보다는 칭찬하기로 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이 줄어든다는 형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대안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성장 지향을 강조하는 목표 설정은 목표가 달성이 되면 클라이언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유익한 변화나 성취를 더욱 부각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문제 행동을 제거하기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여서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성과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면 클라이언트는 더욱 그 행동에 집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더 잘하도록 도움으로써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홉째, 목표는 기관의 기능 및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일치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일원으로서 사회복지사의 변화에 대한 노력은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목적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합니다. 목표가 기관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목표를 설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설정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홉째는 기관의 기능 및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면 수업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